최근 들어 KBO 리그에 온 외국인 선수들은 김현수 선수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6년 볼티모어에서 함께했던 타일러 윌슨이 LG 트윈스에서 3년을 뛰었고, 마이크 라이트가 2020년 NC에서 뛰었으며, 데스파인에도 KT 위즈에서 2시즌을 소화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에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엘 미란다는 최동원 선수의 탈삼진 기록을 경신하고 KBO 리그 MVP가 됐습니다. 2017년 7월 김현수는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그의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는 2019년 LG에서 실망스러웠던 토미 조셉, NC에서 2시즌을 뛴 에런 알테어, 삼성에서 3년을 보낸 벤 라이블리도 있었으니까 대충 따져도 7명이 김현수와 함께한 이후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 류현진 선수의 동료들은 한국으로 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제임스 로니는 류현진이 입단하기 전인 2012년 8월에 다저스를 떠났으니까 스캇 반슬라이크가 거의 유일합니다. 2018년 대체 선수로 두산에 입단했을 때 반슬라이크는 그러나 허리 상태가 좋지 못했고 결국 12경기에서 1할 2푼 8리 1홈런 4타점이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슬라이크는 선수 경력이 두산을 마지막으로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동료 중 그것도 아주 가까웠던 동료가 KBO 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첫 해상한인 100만 달러를 받고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기로 한 푸이그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2013년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히스패닉 선수들인 후안 우리베, 야시엘 푸이그와 더 빨리 친해졌는데요. 보고 싶은 현진이 형, 후안 우리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셋은 경기 중 덕아웃에서 재밌는 장면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적당을 모르고 너무 들이대는 푸이그 때문에 류현진과 우리베는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코카인 밀매 조직의 도움을 받아 쿠바를 탈출한 후 21살 때인 2012년 6월 다저스와 7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푸이그는 2013년 타율 3할 1푼 9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534,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7을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호세 페르난데스에 이어 신인왕 2위를 하는데요. 이듬해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9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 트라운 못지않은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던 푸이그는 그러나 3년차 시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맥과이어 코치의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푸이그는 2017년 볼넷이 크게 늘고 28개의 홈런을 치는데요. 그러나 다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8년이 다저스에서 마지막 시즌이 됩니다. 보스턴과 격돌한 월드시리즈에서 18회 말에 터진 맥스먼시의 끝내기 홈런으로 7시간 20분이 걸린 연장전을 승리함으로써 2연패 후 1승에 성공한 다저스는 4차전에서 6회에 터진 푸이그의 3런으로 6회까지 4대 0의 리드를 잡고도 7회 석점, 8회 한 점, 9회 5점을 내주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고 결국 5차전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신시내티로 보내진 푸이그는 2019 시즌 중반 다시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됐고 시즌 후 7년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푸이그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제가 해설을 맡았던 2014년 7월 26일의 오라클파크 경기로 그 경기에서 린스컴을 상대한 푸이그는 오라클파크의 넓은 외야와 빠른 발을 이용해 1회 3루타, 3회 2루타, 5회 3루타를 때려내고 6회 다른 투수를 상대로 또 3루타를 날려 한 경기 3루타 3개라는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과 한 경기 3개의 3루타와 하나의 2루타를 기록한 역대 네 번째 선수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고 있는 2018년 NLCS 7차전인데요. 당시 류현진 선수가 3이닝 7피안타 5실점에 그친 6차전을 패함으로써 7차전으로 간 다저스는 7차전 선발로 나선 워커 뷰러가 4와 3분의 2이닝 7K 1실점으로 호투했고 2대1로 앞선 5회 말 2사 2루에서 좌중간을 가를 수 있었던 옐리치의 타구를 크리스 테일러가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그리고 6회 말 2사 2삼루에서 등장한 푸이그가 5대1을 만드는 3런 홈런을 날리는 것으로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푸이그가 더 생각나는 장면은 돌출 행동들이었는데요. 힘을 주겠다고 노이트 중이었던 조시 베켓의 옆에 가서 말을 걸거나 방망이를 사랑해 주는 거라며 혀로 핥고, 코치를 붙잡고 뽀뽀하는 건 애교로 보더라도 투수 땅볼로 1루로 아예 뛰지도 않거나 경기 중 너무 쉽게 흥분해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켰던 장면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번가너와 있었던 두 번의 격돌은 저는 번가너 쪽 잘못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신시내티 때 혼자 뛰어나가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피츠버그 선수들과 마치 명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등 푸이그가 연루된 벤치 클리어링의 대부분은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습니다. 푸이그는 올해 멕시코 리그에서도 여러 번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는데요. 다저스 시절 푸이그와 가장 상극이었던 선수는 그레인키였다고 합니다. 저는 데뷔 초기에는 영어를 모르고 미국 야구 문화를 모르는 푸이그가 갈수록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지만 푸이그가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푸이그가 메이저리그를 떠나게 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운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2019년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된 후 이제서야 맥과이어의 뜻을 이해했다는 듯이 타율 2할 9푼 7리, 출루율 3할 7푼 7리를 기록하는 눈야구를 보여준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계약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푸이그는 고자세를 보이다 몇 번의 입단 제한을 놓치게 됐고, 연기된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닉 마카키스가 옵트아웃을 선언하면서 외야수 공백이 생긴 애틀란타와 계약하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되고 책임감을 느낀 마카키스가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봉사활동으로 2020년을 보낸 푸이그는 올해도 메이저리그 복귀에 실패하고 멕시코 프로리그에 가서 뛰게 됩니다. 과연 KBO 리그에서 푸이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데스파이네가 188과 3분의 2이닝 13승 10패 3.39, 미란다가 173과 3분의 2이닝 14승 5패 2.33, 225삼진, 3년차 시즌이었던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가 타율 3할 1푼 5리, 출루율 3할 9푼 1리, OPS 0.834를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대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KBO 리그는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대활약을 한 해로 기록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역시 쿠바 출신인 푸이그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될까요?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홈런이 132개인데다 통산 OPS가 0.823에 달하는 선수입니다. 반면 페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2018년 에인절스에서 기록한 타율 2할 6푼 7리 2홈런 11타점에 불과한데요. 오타니가 데뷔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에인절스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매 타석 쉽게 아웃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페르난데스가 KBO 리그에 온다고 했을 때 네이버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쿠바 리그에서 활약했을 때 삼진율이 4.3%, 볼넷율이 10.1%, 비록 한 시즌이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율 12.2%, 볼넷율 4.9%였던 페르난데스는 KBO 리그에 와서도 삼진율 6.8%, 볼넷율 9.5%로 특유의 컨택 위주의 타격을 KBO 리그에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에서의 푸이그는 갈수록 쉽게 아웃을 당하는 타자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019년 삼진율 21.8%와 볼넷율 7.2%였던 푸이그는 올해 멕시코 리그에서는 삼진율 14.6%와 볼넷율 13.0%를 기록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푸이그는 올해 멕시코 리그에서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4할 9리, 장타율 0.517로 OPS 0.916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멕시코 리그 타자들의 성적은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타고 투저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멕시코 시티의 경우 2240m의 해발 고도가 1600m인 쿠어스필드보다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리그는 어떤 수준일까요? 정확히 비교는 어렵겠지만 올 시즌 각 리그의 OPS를 비교하면 트리플 A 서부 리그가 0.810, 멕시코 리그가 0.798, 트리플 A 동부 리그가 0.743, 아메리칸 리그가 0.731,
KBO 리그가 0.730, 내셔널 리그가 0.725, 일본 센트럴 리그가 0.698, 일본 퍼시픽 리그가 0.683으로 멕시코 리그는 트리플 A 서부 리그와 함께 독보적인 타구 투저 리그이자 KBO 리그와의 평균 OPS 차이도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이그가 멕시코 리그에서 기록한 OPS 0.916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 선수를 스카우팅하거나 예측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점은 현재의 몸 상태나 마음가짐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커리어에 기대게 된다는 건데요. 현재 코치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외국인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는 생각보다 빨리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 합류했을 때 한국 코치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왔다고 무시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사고뭉치로 유명했던 푸이그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푸이그가 히어로즈 구단에 시즌 중 메이저리그 복귀가 가능할지를 문의한 점, 전부터 일본 리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점에서 푸이그가 KBO 리그를 메이저리그 복귀나 일본 리그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생각함으로써 더 착실한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도 타일러 모터의 대체 선수로 에디슨 러셀을 데려오기도 했을 정도로 외국인 타자와 관련돼 흥미로운 선택을 하는 히어로즈로서는 이번에도 정말 재밌는 선택을 했는데요. 히어로즈는 모터를 교체할 때 접촉했다가 당시 메이저리그 팀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던 푸이그에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푸이그의 역동적이고도 위태로운 플레이에 환호하고 절망하기를 반복했던 저로서는 푸이그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